저는 또 새로운 도시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오토바이들이 보이시죠? 맨 앞에 여기 기타가 걸려있는 오토바이가 제 거고 그 뒤로 엄청나게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이게 약간 오토바이 중고 그 매매상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수리점, 카센터라고 하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오토바이가 있는데 일단 어디인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탈리아로 넘어왔어요. 자그레브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저는 옆으로 이동하기로 본 거죠. 그래서 자그레브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딱 보이는 곳이 있어요. 베네치아라는 곳이 있죠. 베네치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컴 타자 연습할 때 그 게임에 항상 등장했던 도시로도 또 생각이 나는데요. 뭐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베니스라는 이름을 가진 그래서 그 베니스 국제영화제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니스 하면 이제 물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처음에 그 오토바이 많이 세워져 있었던 곳을 보고 넘어왔잖아요. 거기가 이제 제가 베니스를 들어가려고 앞에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베니스 안에서는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익히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베니스 안에서는 뭐 걸어 다니든가 아니면 주요 도로가 다 물로 돼 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수상 택시 같은 걸 타고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기 전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조금 걱정을 하면서 들어갔는데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이 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오토바이들과 함께 제 바이크를 놓고 온 거죠. 그래서 지금 베니스 들어가는 초이쁘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화에는 조금 사진이 많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이때 정말 날씨가 많이 좋았어요. 그 유럽에 들어와서 제가 뭐 날씨가 그렇게 좋았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항상 비가 조금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름이 껴있는 날씨가 대부분이었어서 지난번에 오스트리아에 있던 그 궁전 같은 경우도 제가 참 하늘이 파랬다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베니스에 도착한 이날은 진짜 오랜만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이런 뭐 골목 사진 같은 것들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날씨가 좋으면 사진을 아무데나 그냥 갖다 찍어도 다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여행기를 통해서 사진 자랑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 넘어가는 건 여러분 따로 보시고요. 그거랑 상관없는 이야기들도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로 넘어오면서 한 가지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이 이탈리아 물가가 엄청 비싸다는 거였는데요. 북유럽 지역이 물가가 비싸다는 거는 제가 이미 한국에서 출발을 할 때도 뭐 빅맥 지수라든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카드 분실 때문에 북유럽은 제가 뭔가 그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체감하기 전에 끝나버렸어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서 뭔가를 한 게 없어갖고 스웨덴이랑 덴마크를 지나올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여기 너무 물가 비싸 물론 기름값 정도 체감할 수 없었는데 이탈리아는 제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이게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크로아티아라든가 다 인접한 지역인데 특히 그냥 EU잖아요. 다 같은 건데도 국경 넘으니까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일단 기름값이 그 당시 기준 한 2,200원, 리터당 2,200원, 2,3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러시아에서 제가 리터당 800원의 기름을 넣었으니까 엄청난 거죠. 뭐 한국은 그때 아마 1,200원, 1,300원 했던 것 같거든요. 숙소 같은 경우에도 이탈리아는 제가 뭐 다른 데서 독일에서만 하더라도 도미토리 호스텔에서 잘 수 있는 비용이면 이탈리아에서는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캠핑장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자리를 빌리는 비용이었어요. 텐트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텐트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펴갖고 자는데 그 자리값이 거의 숙박비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다 항상 이제 캠핑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채집에 사가지고 커피 끓이는 그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출발해서 이탈리아 와가지고 그날 밤에 캠핑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이거든요. 굉장히 야외였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캠핑장이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규칙이 엄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서 제가 와일드 캠핑을 했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캠핑할 수 있는 장소가 대부분 정해져 있고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대부분 이제 제가 도미토리 호스텔을 이용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물가 너무 비싸서 캠핑장도 많이 이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 캠핑장이다 보니까 식수를 이용한다거나 혹은 설거지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돼 있다거나 뭐 편의시설들이 있었던 것들이 또 장점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싸지 않았다는 점.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제가 사진에 막 사람 나오게끔 찍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또 모자이크 처리를 좀 다 하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게 그 이탈리아 남자들의 그런 패션 센스 같은 거겠죠. 저는 이제 좀 패션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베니스를 처음에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그 남자들이 다 목에 스카프를 안 두르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제가 정말 인상적이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자분들도 너무 이쁘게 잘 꾸미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관광객들도 물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여행을 하다 보면은 뭐 큰 도시가 아니라 제가 뭐 동네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는 제가 프라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프라하에서 많이 만났는데 가장 한국 사람들이 조금 유행에 민감한 트렌드에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좀 느꼈거든요. 이제 관광객들 중에서. 근데 현지에서 뭐 그렇게 각자 자기의 나름의 물론 이제 오리지널 스타일이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남자들이 뭔가 유행을 따른다든가 어떤 정해진 스타일대로 이렇게 있다라든가 뭐 느껴본 적은 없는데 이탈리아 들어오니까 딱 그게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아, 여기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이 외모에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그게 제가 이제 가졌던 어떤 이탈리아 인상 중에 하나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혹시 사진 잘 보고 계시나요? 이제 아무래도 말로 때우는 여행기다 보니까 제 여행기를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 이번 화만큼은 제가 사진 자랑을 좀 하고 싶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베니스를 여행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TV에서도 익숙하게 봤던 이런 수로로 되어 있는 풍경들도 많이 있는데 또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큰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베니스가 이제 물의 도시라는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바다였거든요. 러시아에서는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굳이 바다를 생각을 안 할 수 있었고 에스토니아에서 스웨덴 넘어올 때 바다를 봤죠. 스웨덴에서 덴마크 넘어올 때 그 굉장히 긴 다리를 건넜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덴마크에서 이제 독일로 넘어온 이후로는 물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냥 동네 호수 정도, 인공 호수 정도 그 궁전 앞에 있었던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옛날 영화 중에 그 영화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천국의 문을 두들기다라는 독일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주요 스토리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이 이제 병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인데 이제 한 친구가 바다에 가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살면서.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너 나중에 천국 가면 바다에서 석양이 지는 장면이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를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평생 살면서 바다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니 넌 그럼 천국 가서 한마디도 할 게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다를 보러 가는 내용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살면서는 아니 어떻게 평생 살면서 바다를 한 번도 못 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도 계곡도 많이 갔지만 바다에도 많이 갔고 지금도 뭐 맘먹으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유럽은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곳은 그 대륙의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국경 어디를 가도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맘먹고 어디 넘어가지 않으면 바다를 볼 수 없는 곳이더라고요. 그 영화가 옛날 영화이기도 했고 그게 제가 한국에서 그 영화를 보고 머리로만 알고 있다가 유럽에 와서 여행을 해보니까 약간 공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간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바다의 모습에 저도 진짜 마음이 시원해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베니스라는 곳이 물론 이렇게 배가 지나는 이 골목의 모습도 너무 낭만적이고 멋있지만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경치도 진짜 멋있어요. 꼭 여행을 가게 되면 이곳저곳을 좀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는 베니스도 그냥 아침에 가서 한번 쭉 둘러보고 저녁에 나오는 정도이긴 했어요. 여기도 뭐 하루 만에 돌려면은 돌 수도 있는 곳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막 크지 않기 때문에 또 디테일하게 보려면
정말 하루 이틀 가지고서는 너무 부족한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저는 또 생각을 하거든요. 바다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또 느낀 게 갈매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진에 갈매기 너무 낭만적이게 찍히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어딜 가든 비둘기가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탑골공원을 갔다. 그럼 비둘기들이 닭둘기라고 하죠. 뭐 도망도 안 가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물론 유럽에도 비둘기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 전에. 근데 베니스는 이렇게 와보니까 갈매기들이 굉장히 많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갈매기들의 그 행동 양식이 비둘기랑 굉장히 닮아 있어요. 이제 시장 근처에 막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뭐 사람들이 가까이 가도 뭐 도망도 안 가고 정말 막 뻔뻔하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가 이번 화에는 사진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행 사진의 묘미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유럽이 제가 늘상 말씀드린 것처럼 시청, 교회, 광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건축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다면 더 재미있는 여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건물 사진을 이렇게 막 많이 찍는데, 멋있는 건물들. 그런데 사실은 이거 보고 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쁘니까 찍은 것 같은데, 얘 같은 경우는 교회겠죠? 근데 솔직히 찍어 놓고 나서 내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 사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생각이 나는 게,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야 라는 게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제가 이거 사진 찍을 때의 상황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굳이 언급은 안 하겠지만 여행 사진의 묘미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행 가서 막 사진밖에 남는 거 없어요, 열심히 공격적으로 찍잖아요. 요즘에 들어서는 약간 그 스타일이 달라지고 있는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여행 가서 어쨌든 사진 많이 찍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베니스 구글링만 해도 비슷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수는 있는데, 내가 남기는 기록이라는 게 다르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여행기 만들면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사진만 죽어라 찍었지 동영상을 뭐 남기질 않아서, 동영상을 좀 막 10초짜리 짧게라도 많이 찍어왔으면 여행기도 훨씬 풍성해졌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기면 이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걸 넘겨보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이 기억이 남다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뭐 어디 놀러 가서 막 DSLR 들고 있는 거는 한국인밖에 없다라든가, 아니면 어디 랜드마크 가가지고 거기 꼭 막 단체 사진 찍고 이런 거 한국인밖에 없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다음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여러분 딱 풍경을 보면은 이건 진짜 분명히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는 그림이야 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관광객분들이 다 여기서 사진을 찍어요. 여기가 이제 굉장히 우리 베니스에 왔다면 반드시 인증샷을 하나쯤은 남기고 가야 하는 곳인 거죠. 제가 체코에서 그 시계, 광장에 있는 시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외국인 분들도 이 인증샷 남기는 거에 굉장히 목매는 분들 많거든요. 여기 베니스도 저도 사진 찍으려고 여기 너무 이쁘니까 뷰가 좀 기다렸다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모여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또 여기서도 이 모습이 재밌어서 그냥 조금 멀리 사람들 다 나오는 모습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결국에는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다. 어딜 가나 뭐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인증샷 남기는 거에 목숨 거는 거 아니고,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다 쿨하게 막 난 사진 같은 거 안 찍어, 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담아갈 거야, 꼭 이런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싶으면 찍으시고, 아니면 아니고 그냥 각자 스타일대로 이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요즘의 트렌드는 뭔가, 요즘 대세는 뭔가, 뭐 굳이 이런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니스 여행기였는데 베니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못 들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한데요. 뭐 사실 베니스라는 곳은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목에도 올린 것처럼 정말 여기서 찍은 사진만큼은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사진 찍어서 정말 남기는 거 있는 도시 베니스를 여행한 이야기 오늘 한번 말로 떼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름 큰 나라에 들어왔어요. 한동안 이탈리아 이야기가 조금 진행이 됩니다. 뭐 잠깐 스포를 해드리자면, 이탈리아에서 밑으로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뭐 로마라든가 볼 수 있었다면 또 좋았겠지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형상 내려가면 다시 올라와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왼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또 다음 화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